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아까랑은 좀 다른 게 아까는 니네가 지수 함수에다가 2차 함수를 넣은 거죠. 그죠? 원래 공수처를 했으면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을 쓸 텐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지수에다가 2차를 넣은 걸 배워서 아까 그죠? 로그에다가 2차를 넣은 걸 배웠거든. 지금 참고로 쟤는 잘 보시면 마치 y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x에다가 3의 x제곱을 넣었다 보시면 되겠죠. x는 겹치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얘는 2차에다가 지수를 합성을 한 거예요. 순서가 좀 바뀌었다 뿐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아무튼 풀이는 동일합니다. 누구를 치환해야 되냐? 3의 x제곱을 치환을 하면 아까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보세요. 그럼 함수가 뭐로 바뀌어? y는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죠? 그럼 나는 저 제한된 범위에서 요 t의 범위를 따야 되고 무난하죠? t 3의 x제곱입니다. 점근선 x는 0, 증가함수. 그러면 마일에서 1까지 제한된 범위를 살려주면은 여기가 최소 3분의 1이고요. 여기가 최대 3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뭘 구했다? t의 범위를 구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최대 최소.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야? 그냥 고등학교 1학년 2차 함수 제한된 범위 최대 최소. 살리기죠? 아볼이죠? 축방이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제한된 범위가 3분의 1에서 3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대입한 게 최대값, 요거 대입한 게 최소값. 이렇게 하면 되죠? 요런 문제도 나중에 내신 빈출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아까 전에 그 서남계에서 했던 로그 문제가 이거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로그에다가 2차 합성된 거 있잖아. 그 서남계에서. 여기 근데 로그 잘 보면 여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있거든요. 지금 진수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내리면 되죠. 그쵸? 나는 내리는 게 현재 나는 니네가 밑이 3짜리가 좋으냐 3분의 1짜리가 좋으냐 하면은 주로 뭐가 좋아요? 3짜리가 좋아요. 그죠? 그럼 나 내리는 김에 그럼 얘도 3의 마이너스 1제곱 아니야? 그럼 얘도 내리면 다시 뭘로 바뀌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얘는 그냥 y는 로그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3이라는 문제로 바뀌어. 저 주변에 지저분한 애들 좀 치워버리면 아까 선행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지수로그 함수였습니다. 이렇게 원래 가볍게 갈 건 아닌데 가볍게 좀 봤고요. 자, 오늘은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어제 잠깐 얘기했다시피 요건데 여기는 이제 어제 거에 비해서는 거의 이제 순수하게 연산이 대부분 다예요. 그래서 연산법, 방정식, 부등식 푸는 연산법에 대한 거고. 자, 지수함수의 활용이라는 거는 방부등식입니다. 방정식하고 부등식 푸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푸세요. 자, 그냥 풀면 되는데, 예. 디테일한 건 여기 됐고, 뭐 이런 거 이제 납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A의 fx제곱하고 A의 gx제곱이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fx랑 gx랑 같다고 하겠지. 그지? 예. 이런 거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A의 fx제곱하고 B의 fx제곱하고 둘이 같대. 이게 만약에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된대. 여러분은 둘이 같으려면 어때야 되겠냐?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A랑 B랑 같으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뭐 있겠어요? A랑 B가 달라도 같을 수가 있지. 언제? 등식이 성립할 수 있지. A랑 B가 달라도. 뭐? 저럴 줄 알았어. 이 사람들하고 근데 뭐라고 묻기만 하면 무조건 아니네. 어? 뭐예요?
2의 네모제곱하고 3의 세모제곱인데 둘이 같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모 세모 하면 안 되지. 2의 네모 3의 네모. x가 0이 아니고 fx가 0이 되면 되죠. 지수가 0이 되면 무조건 1이죠. 그죠?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틀리지 않아. 지금 니네가 이걸 못 잡아내는 거 별로 큰 문제는 안 돼. 알겠죠? 이런 경우도 있다. 방정식 푸실 때 가볍게 하나 써놓고 넘어가지. 어차피 뭐 이런 것 때문에 틀리지 않아. 그리고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있으면 황시우 학생 방정식이 어려워요? 부등식이 어려워요? 부등식이요. 일반적으로 부등식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왜? 부등식은 이제 부등호가 이제 바뀔 때가 있잖아. 그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을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럼 지수부등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수부등식의 케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소가 주어져 있을 때 지수끼리의 대소를 비교하는 건데 대신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죠? 그럼 증가함수니까 아까 얘기다시피 작작 큰큰하니까 얘 큰 애가 안에 들어간 것도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가 돼요. 하지만 밑이 1보다 작으면은 부등호가 바뀌죠. 알겠습니까? 왜? 감소함수니까 얘가 지금 밑이 1보다 작으면 이 함수가 감소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건 얘가 더 작았던 애지. 들어간 애가 작은 큰 작해서.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의해서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 정도.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어. 봐보시면은 연산인데 지수함수에 탈을 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연산 정도인데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저런 방정식에 근의 합을 구하래요. 2의 2x 더하기 1제곱 빼기 5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로그 2의 4입니다. 뭐 장난쳤죠? 로그 2의 4 얼마? 이런 거 바로 바꿔야죠? 2예요. 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첫 번째 문제 치고는 바로 조금 나이 비켜 준 것도 없잖아 있지만 공통 부분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치환. 누가 보여요? 공통 부분이? 2의 x제곱이 보이셔야 되고요. 요거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뭐 안 해도 되면은 안 하셔도 되고 헷갈리시면 하시는 게 좋은 게 여기 지수에 보면 여기 지금 꼬랑지가 달려 있거든요. 플러스 1 이런 숫자가. 요거는 좀 떨궈 놓는 게 좋습니다. 안 헷갈리면 안 해도 되고 잘하면 얘는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2의 2x제곱입니다. 참고로.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2의 x제곱이 공통으로 보여요. 치환해요. t죠. 그러면 쟤는 뭐가 돼요? 앞에 거는 2t제곱이죠. 마이너스 5t죠. 2죠. 그냥 무난하게 2차 방정식. 그죠? 인수분해도 돼요. 심지어. 요렇게. t가 뭐 나와요? 2분의 1하고 2 나오죠. 그죠? 자, 우리는 뭐 구하는 거예요? 근 구하는 거예요. 자, 근이라는 건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거는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이야. 여기서 이거 구하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x를 구해야죠. 자, t가 2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이 2분의 1이거나 2야. 2분의 1일 때 x 얼마? 황시요? 드디어 하네요. 자, 2일 때 얼마?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더하면 얼마? 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고1 때도 많이 했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치환이라고 하잖아. 치환. 그치? 바꿔 쓰는 거. 근데 옛날에 고1 때 했던 치환은 대부분이 그냥 약간 덩어리를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문자로 바꾸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지수로그를 하시면서부터는 조금 더 치환의 목적, 치환을 하면서 뭐가 좀 특이점이 발생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치환을 하게 되면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치환을 한 방정식은 얘죠. 원래 방정식은 얘죠. 원래 방정식의 근은 x죠.
치환을 한 방정식의 근은 t죠. 그죠?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치환을 하면 첫 번째로 근의 모양이 바뀝니다. 근의 모양이 바뀔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뒤에서 다른 문제를 볼 텐데 두 번째는 범위가 바뀔 수 있어요. 범위. 이거 이제 부등식 교과서에 나오긴 할 텐데 범위.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냥 동일하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다고 쳐요. 그러면 원래 만약에 문제 조건이 x가 모든 실수였어요. 근데 내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t도 모든 실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x가 모든 실수였어요. 그러면은 t는 범위가 뭐가 돼요? 맞도아리. 함수를 생각하셔야죠. t가 2의 x제곱이야. 여러분은 이렇게 t라고 써도 이게 y야. y를 t라고 쓴 것 뿐이잖아. 모든 실. 응? 너도 네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자, 형식 뭐예요? 응. x가 모든 실수일 때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은 t는 범위가 뭐가 돼요? 모든 실수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라고 했잖아. 함수를 생각해보라고. 0이 아닌. 뭐야? 뭐야? t범위. 뭐예요? 그렇죠. 양의 실수죠. 왜? 아니, 얘 그래프 그리면 이거라며. 그래프 안 그려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함수 치형 뭐라 그랬어? 양수라며. 양의 실수. 바뀌었지 범위가. 바뀐 것도 바뀐 건데 심지어 범위가 어떻게 됐어? 넓었던 범위가 좁아졌죠. 모든 실수에서. 그죠?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응? 2의 제곱수. 자. 자, 부등식 5번에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자 이렇게 풀어도 돼요. 보세요. 자, 얘 4분의 1의 x제곱 8분의 1의 2제곱이에요. 4분의 1 뭘로 보여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2분의 1의 제곱으로 보일 거야. 둘 다 풀어도 돼. 둘 다 풀어도 되고 자기가 더 편한 걸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얘를 2분의 1의 제곱으로 보신 분은 2분의 1의 2제곱이라고 하겠지. 2x제곱이라고 하겠지. 마찬가지로 그럼 그 사람은 8분의 1도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보였다고 할 거야. 그럼 지수법칙 하면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몇 제곱? 6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이 같으니까 밑을 떨구고 지수끼리 대소를 비교를 하는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 자, 이런 부류가 한 부류고. 자, 다음은 예?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가 감소함수로 바뀐다 그랬어요. 왜 바뀌어야 되는 대답인데. 예. 자, 다른 사람은 쟤를 갖다가 아까 2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보여요. 그럼 쟤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8분의 1도 2에 마이너스 3제곱으로 보여. 그럼 지수법칙 하면 마이너스 6제곱이 되겠죠? 그럼 그러고 나서 밑이 똑같으니까 밑을 떨고 지수끼리 대소 비교를 해. 근데 밑이 1보다 큰 애니까 얘는 부등호 그대로 가. 똑같은 해가 나오긴 하거든? 자기가 더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돼. 편한 걸로. 알겠습니까? 옆에 있는 9자리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맛배기. 자, 지수 방부등식이에요. 됐고요. 앞으로 가서 자, 로그 함수 활용입니다. 로그 방부등식인데 자, 지수는 솔직히 아까만 필기해드리긴 했는데 그거 나중에 별 문제는 안 될 거고. 자, 로그 방부등식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해야 될 거를 갖다가 조금 1순위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1 때 배운 거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물 좀 떠야 되겠다. 혹시 일단 화장실 가실 분 얘기하죠. 물 좀 떠다 주세요. 시우가 책이 적고 싶다니까. 자, 방부등 이제 우리가 고1 때 그 최고창의 개수의 문자가 있으면 항상 그 문자가 0인지 아닌지부터 분류를 하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자, 로그 방부등식을 푸실 때에는 항상 첫 번째로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진수 조건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번째가 있다 이거야.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밑에도 미지수가 있으면 밑도 조건을 따지긴 해야 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진수에 주로 미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수 조건 따지라는 거고, 황시우 진수 조건이 뭐야? 대답 못하면 뒤에 나와 손 들고 서 있으세요. 자, 진수 조건이 뭐야? 0보다 크다. A보다 방금 응이라고 했는데, 자, 나는 방금 그게 0보다 크다길래 응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굳이 0보다 크다. 정신 차려. 진수 조건 0보다 크다죠.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따 좀 보시면 알 텐데, 이거를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뭘 하든 하셔야 돼요. 어제 했던 걸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그 뒤에서 문제 풀 때 보겠지만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뭐 이제 3 로그 10%에 갑시다. 예를 들어서 쉽게는 이게 뭐 3이다. 이런 거를 푼다고 쳐요. 그럼 이거 로그 방정식입니다, 이게. 이 로그 방정식인데, 로그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진수 조건부터 하셔야 돼요. 진수 조건이 뭐예요? x의 제곱이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x는 이제 함수일 때는 주로 부등식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부등식으로 안 쓰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죠? 풀어주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죠. 그죠? 이거를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방정식을 풀어야 돼. 풀어주면 뭐가 돼?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고 옳은 풀인데, 많은 학생들은 얘를 보자마자 뭘 하냐? 2를 떨궈요. 오답 코스입니다. 오답 코스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얘를 풀라 그러면 2를 내려. 나눠. x는 2의 2분의 3제곱. 요것만 쓰는 거예요. 이게 오답. 전형적인 오답 코스. 알겠습니까? 왜 틀렸냐? 많이들 물어봐요. 선생님 왜 이렇게 풀면 틀려요? 진수 조건을 안 잡고 내렸잖아. 진수 조건을 안 잡고 내렸잖아.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이 같은 방정식이냐? 아닌데 왜 이렇게 푸냐고. 왜냐면 얘는 분명히 미지수 x가 범위가 0만 아니면 돼. 음수도 된다고. 근데 얘는 이 방정식은 아까 전에 여기서 이 방정식은 x가 양수밖에 안 되잖아. 다른 애 아니야. 그래서 어저께 배웠죠. 여기서 이 조건을 잡았죠. 그럼 이제 둘 중에 이제 정석대로 푸는 건 두 부류로 갈려. 한 부류의 학생은 그냥 뭐 심플하게 풀어요. 그냥 이제 잡았어.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아니야. 로그 아니야. 지수로 바꿔. 그럼 뭐야? 진수는 밑에 얘 제곱. 맞아요? 얼마예요? 뭐 8이야. 계산하지 말든 아무튼. x는 뭐야? 풀마 2루트 2 아니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한 부류는 이렇게 풀고, 다른 부류는 할 줄 아는 분들이 하겠죠? 뭐 굳이 여기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2를 내리고 싶어. 앞으로 진수 조건은 잡은 상태에서. 그럼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내려야 된다고? 절대값을 씌우고 내려야 된다고. 왜? 그래야 x 진수 조건이 똑같다고. 이래야 얘도 진수 조건에 여전히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죠. 그러고 풀면 똑같이 답 나오죠. 이러고 풀면. 이러고 풀면은 넘어가서 2분의 3, 절대값 x는 2의 2분의 3제곱. 그래서 절대값 벗기면 풀마. 그랑 똑같은 거예요. 참고로 2루트 2가 2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제곱이야. 나중에 이런 거 당연히 그냥 쭉쭉 나와. 알겠죠?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요지는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진수 조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나머지 정작 이 연산은 별거 없어. 뭐 배우긴 하겠지만 체크는 해보겠지만 별건 없어요. 자, 방정식 보시면요. 뭐 기본 형태가 이겁니다. 밑이 같아요.
진수가 달라요. 진수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죠? 로그 방정식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이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아까랑 마찬가지죠. 자, 로그 a의 fx는 로그 b의 fx의 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하면은 얘는 뭐냐? 마찬가지로 제일 심플한 생각은 a랑 b랑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겠죠. 하지만 모두 있겠어요? a랑 b가 달라도 쟤 영 되게 좋아해. 씨, 아무튼 생각 좀 한번 얘기하세요 좀. F 0이요. 네. 가지가지 하는. 너도 봐. 뭐라고 대답했어 지금? 없었어요. 언제 그렇게 대답했어? 1이라 그랬지. 뭐예요? fx는 1이 되면 되죠.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빵이잖아. 응? 황슈야 네. 정신 차려. 이씨. 네. 지금 몇 개 왔어? 어쨌건 3개만 했지 뭘 몰라. 2개만 했다고? 3개인가 2개만 했어? 이따 밥 먹으러 갈 거야? 시험 저녁에 엘베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오라면서 떼고 와. 알았지? 그러니까 밥 먹고 와. 그러니까 엘베에다 붙여놓을 테니까 떼갖고 올라와. 그게 점수냐 이씨. 하시면 돼요. 자, 부등식은 똑같아요. 부등식은 미치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증가고 미치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는 감소니까 결과적으로 미치 1보다 클 때는 미치 같은 로그의 부등식이 있으면은 미치 같으니까 로그를 떨고, 근데 얘가 증가니까 그냥 부등호 유지. 근데 미치 1보다 작을 때에는 미치 같은 로그가 있어. 그럼 떨고, 대신 감소니까 작은 큰작 해가지고 얘가 부등호가 이거였으면 진수의 부등호는 틀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답니다.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방부등식 단어니까 뭐 솔직히 개념이랄 건 없죠. 그죠? 자, 6번에 부등식을 풀어라. 황슈 어떻게 해야 돼요? 2x 마이너스 7을 t로 치환해요. 또 맞추는 줄 알고 또 음질했는데 나 또 맞는 줄 알고 그래도 처음에는 뭐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아니네 맞추는 줄 알고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한국말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저한테 뭐 해야 돼? 봤죠? EX가 이게 실제로 이렇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백날 강조해도 여러분은 그 강조하는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 많은 학생들이. 예? 저렇단 말이에요. 뭐요? 범위를 해야 뭔 범위요? 2x 마이너스 7이 취했니? 영보다 크다. 술 먹고 왔냐? 아니 뭐라고요? 영보다 크다. 2x-7은 0보다 크다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예? 아이 100% 틀려요. 안 하면은 무조건 틀려. 무조건. 아니, 내가 공수원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하라는 거 안 하면 어차피 틀리니까 풀지 말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잖아요. 뭐? 다른 거부터 해도 되잖아요. 분명히 얘기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부터 해도 되잖아요. 100% 틀려요. 100%. 100%. 아니 100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농담처럼 들리죠. 나중에 이거 봐요. 내가 안 틀리게 하게끔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안 들어. 들어요. 나중에 그러고 틀려. 이걸 실수라 그래 자기가. 이게 왜 실수야? 공부를 안 한 거지. 저 그런 적 없어요. 됐어요. 자, x 2분의 7이고요. 이거부터 해놓고 그리고 부등식을 푸세요. 부등식 푸는 거는 우변이 상수네, 그죠? 그러니까 로그가 없어요. 좌변은 로그가 있는데 우변이 로그가 없잖아. 그럼 쟤도 로그로 만들어줘야 되겠지. 나중에는 암산해도 그냥 바로 가. 지금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보면은 2를 갖다가 로그로 바꾸면 돼. 로그 밑이 몇 자리로? 당연히 3자리로 바꿔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얼마 쓰면 돼? 진수에다가? 9. 3제곱 들어가면 되죠. 저 2의 정체가 2지. 같은 거죠. 그래서 씁씁쌉쌉. 그러면은 밑이 같은 로그의 부등식이니까 쓱쓱 지우고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진수끼리 대소는 유지가 됩니다. 넘어가면은 16이고 x는 8보다 작다죠.
단답형 보세요. 이거 씁니다. 아 이거부터 100% 하면 저거를 씁니다. 하면 되죠. 절대 아니에요. 100% 이거 씁니다. 그죠? 교집합 하셔야죠. 그래서 x는 2분의 7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지야. 나중에 해, 나중에. 응?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하겠죠. 그럼. 자, 틀리고 나서 오답하면서 하겠죠? 자, 요거 나는 해볼까요? 자, 볼게요. 어떻게 풀었나? 자, 방정식, 로그 방정식입니다. 풀래요. 뭐부터 해야 돼요? 진수 조건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x가 0보다 크다. 4-x가 0보다 크다. 이 정도 교집합은 금방 때리죠? 아, x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답니다. 자, 명확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일부 학생들은 또 이거 따라한다고 해요. 그것까지 또 해요. 근데 숨바꼭질하는 애들 있죠, 문제 풀 때. 그죠? 자기 풀이 안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 풀이 속에 풀이죠. 그죠? 막 숨겨놓는 애들 있어요. 스스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애들 있다고. 왜 x가 0보다 커요? 저 술 취한 것 같은데. 자, 어? 1학년은 어지간하면 수업 들어올 때 저러지 않는데. 자. 예전에 고3들은 예전에 이제 수업을 주말 수업을 예전에는 새벽까지 했습니다. 정규 수업 자체가 시작이 막 12시 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주말반에. 그때는 이제 아예 주중에 수업 못 하니까. 이 동네는 아니었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저녁 먹고 술 먹고 애들도 있었어요. 고3 중에 수업 들어오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애들도 있었어요. 뒤에 가서 냄새 나니까. 자, 뒤에 가서 3년 있다 이 모습. 자, 진수 조건이라고. 진수 조건. 진수 조건. 똑바로 앉아. 자, 진조고 잡았죠? 풀면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금 다 로그인데 얘만 로그가 아니죠. 외톨이에요. 그럼 쟤를 로그로 바꿔주시면 로그 2에 2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써보면 좌변은 로그 2의 x, 2 로그 x이고 우변은 자 로그 2의 2에다가 로그 2의 4 빼기 x를 더한 거야.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과 같다. 내가 항상 계속 여러분한테 덧셈 뺄셈을 해드릴 때마다 나는 그거를 말로 계속 읽어줍니다.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 밑이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 그럼 얘는 로그 2의 2 곱하기 4-x가 된다. 그죠? 그리고 양변 비교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놈이죠, 요놈. 거슬리잖아요. 로그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갖다 치워야죠. 어디로? 다시 올려주면 되죠. 그럼 여기가 이제 사라졌죠? 그러면 로그 똑같아. 밑이 같은 로그를 지워버리시면 남은 애가 x의 제곱은 2에 4-x가 되고 뭐나 풀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해가지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 해서 마사랑 2가 나왔는데 진수 조건에서 뭐 2다. 이렇게 마사 쓴 애들 많다니까. 두 개 다 쓴 애들 많아요. 로그 방정식입니다. 됐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입니다. 부등식인데 얘는 부등식을 풀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이 얘기고. 잘 보니까 공통 부분이 뭐가 보여요 우선? 3의 x제곱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아까도 얘기했죠. 지수 형태에서 뒤에 꼬랑지 붙어 있으면은 안 헷갈리면은 그냥 내비두는데 헷갈리면 떨구라 그랬어. 자, 요 부분 항을 갖다 다시 써주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로그 3의 6이야. 맞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 성질을 쓰셔야죠. a의 로그 b의 c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 밑과 진수를 체인지해도 같다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밑과 진수를 체인지 하시면 요 놈은 얼마가 돼요? 6이 되네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연산이 오 저런 게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내신에서 2등급 좀 상위권 넘어가시면 이런 연산 누구나 다 잘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나중에 연습하면 다 돼. 연습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그냥 로그의 성질이야. 연산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정리 다시 해보면 뭐가 돼요 그러면? 9의 x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n이 0보다 크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물어본 것처럼 공통 부분이 3의 x제곱이 보여요. 치환해야죠. 이렇게. 그럼 치환한 부등식은 뭐가 되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n은 0보다 크다로 바뀌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치환하면은 뭐가 바뀐다. 그래서 여기를 좀 써야 돼. 근데 니네 그 고1 때 3차 방정식 근해 조건 문제 중에 3차 방정식이 뭐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다, 중근 갖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니네가 얘를 쪼려. 그래서 뭐 인수 하나 따고 여기 이제 모르는 미정계수 있는 방정식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중근 갖는다 이런 문제 있거든. 그럼 내가 니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문제 풀 때 요 뒤에 있는 방정식이 어때야 되는지 조건부터 써놓고 계산을 해라. 계속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거 조건들 정말 안 쓰거든. 진짜 안 쓰거든 대부분. 근데 여기도 치환했죠. 부등식 세웠죠. 여기까지는 어지간하면 다 써요. 그러면은 요 옆에가 바뀌거든. 조건이 범위가 바뀌어. 그럼 저 바뀐 애를 분명히 명시를 써놓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안 써. 그리고 자꾸 틀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가 뭘로 바뀌냐? 원래 부등식은 x가 미지수였지만 여기는 t가 미지수야. 치환을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 x가 모든 실수잖아. 그럼 그때 t는 조건이 뭐가 된다? 양수. 그럼 여기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 이 부등식은 아까 위의 부등식은 모든 x에서 항상 성립한다 이거였고, 그럼 밑에 부등식은 언제 항상 성립한다고 써야 돼요? t가 0보다 크다 해서 양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라고 조건을 바꿔 쓰셔야 된다. 왜? t는 0보다 크니까.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 해서 항상 성립하는 n을 구하는 문제로 조건을 바뀐다. 돼요? 약간 장난질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가볍게 다른 물음을 던져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이 문제가 바뀌어서 원래 부등식이 모든 x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x가 0보다 크다 해서 항상 성립하는 문제였어요 원래가. 그럼 치환했어요? 식세웠어요?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1보다 크다. 그렇죠. t는 1보다 크다 해서 항상 성립한다라고 쓰셔야 된다고. 왜? x가 0보다 크면은 얘 그래프를 그려봐. x가 0보다 큰 범위면은 그래프가 이거야. 여기가 1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t는 1보다 크다로 바뀐다니까. 치환을 하면 범위가 바뀐다니까. 바뀐다니까라기보다는 범위가 바뀔 수 있다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거 잘못 풀고 맞춘 애들 되게 많아.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거 생각 안 하고 치환했어요. 얘가 항상 성립한다요. 고1 때 했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데 0보다 커야 돼. 아볼인데. 조건 뭐야 그럼? 이건 고1 거잖아. 뒤에는 그래도 고1 때 성적이 좀 나왔는데 1학기 때 성적이 나왔는데도 이 모양이야? 이게 뭐야? 아이씨. B가 0보다 얘가 아볼인데 0보다 크려면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떠 있으려면 판별식이 뭐야? 0보다? 0보다를 얘기해. D를 얘기하지 말고 좀. 자, 0보다 작다. 이거잖아.
이거 풀어서 맞힌 애들도 있다니까. 문제가 이제 좀 경우에 따라서 재수를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어떻게 푸냐 물어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요. 아니라니까. 그거는 전범위에서나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왜? 내가 가진 건 0보다 크다에서만 이러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프가 지금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가 0이어봐. 성립해 안 해? 0보다 크다 해서 항상 0보다 크다 성립해 안 해? 하잖아! 하지 않아? 아니 여기가 t가 0이면 그래프 제한된 범위 살리면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다 0보다 크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지금? 아니잖아. 그죠? 저 너무 6 같아. 뭐야? 6 같아. 욕 같다고요? 6. 욕이요? 6. 아, 욕. 갑자기 욕 타령을 하는 자. 자, 됐어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나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풀라고 주로 권장을 하냐면은 자, 미정계수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항에만 있죠. 미정계수가 상수항에만 있을 때는 여러분 얘 그릴래봐. 그리기 쉬워 어려워? 그릴 수 있어? 아니요? 어? 아니요? 못 그려? 아니. 약간 이거 그리라고 하면은 뭐가 좀 찜찜해. 뭐요? 황시우 뭐요? 똑바로 안 앉아 임마? 꼭지점에 Y좌표. 도대체 묻는 말에 대답하죠. 왜? 정말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얘 그리려면 뭐가 문제야? n이 좀 거슬리잖아. 안 그래요? 그잖아. n을 모르니까 좀 거슬리잖아. 그래서 미정계수가 상수항에만 있을 때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실 때 부등식을 해석하실 때 얘를 넘기는 거를 나는 좋아합니다. 그냥. 왜? 그럼 여러분이 고1 때 배운 것처럼 원래 이 위에 있는 파란색 부등식은 해석을 하면은 얘가 0보다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렇게 바꾸면 뭐가 돼? 얘가 마이너스 n보다 위에 있다는 거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이 와중에 우리는 얘를 그리는 게 이제 쉽냐 어렵냐? 쉬워요.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마이너스 n이라는 거는 뭔 선? 가로선. 가로선. 아, 또 저런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가로선인데 직선이라고 질러놓고서 지금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네 생각이 어떠냐고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어? 수업을 안 들었거든요. 아니 약간 내가 일부러 너한테 물어보고 너도 약간 비슷하다고 이런 상황이. 제가 언제? 자, 얘 그림 어떻게 돼요? 아볼 절편.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되는 걸로 그리는 게 좋아. 이건 나중에 잘 기억해뒀다가 미원과도 똑같아. 3, 4차 함수를 그리시더라도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 해서 그리는 게 최고야. 미분을 배우더라도 나중에. 그치 시우야? 네. 응. 자, 그래서 06 이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범위가 뭐야? 아까 얘기했죠. 제한된 범위 살리는 거 잘 하셔야 된다고 하시라고. 0보다 크다지. 아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여기에 이 콜이 있냐 없냐. 0보다 크다니까 내가 가진 범위의 그래프는 얘라고. 뚫렸다고. 여기가 막히면 답이 달라진다고. 여기선 아니지만. 자, 알겠죠? 뚫렸다고. 요 빨간색이 내가 가진 그래프고 얘가 마이너스 n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n은 어디다 그리면 돼요? 한 이쯤에 그리면 되겠지. 맞아?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누가 궁금해져? 누구의 값이? 3일대의 함수값이 궁금해지지. 맞아요? 얼마야? 해보니까 3, 3은 9, 28 마구야. 그래서 최종적인 부등식이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9보다 어떻다? 밑에 있어요? 작다. 자, 는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항상 이퀄 여부는 지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시스템이 없어. 얘가 여기에 올라타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냐? 여기 이퀄이 없잖아. 올라타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답이지. 그래서 됐습니까? 이런 문제. 자, 이런 문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중에 내신 들어가시면 우리반에서 이런 거 껌이에요. 발로도 풀어요. 발로도 다 맞춥니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범위가 바뀐다는 거 그것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선생님 판별식으로 써도 돼요? 안 되죠. 결론은 안 되는 겁니다.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아까 지금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 났을 때 우리가 지금 따진 게 요거의 최소값 마구가 이게 마이너스 n보다 이렇게 이런 범위 나왔잖아. 근데 이거 아까 처음에 잘못 풀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기서 이거 하잖아요. 답 똑같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한해서 운 좋게 똑같이 나온 것 뿐이에요. 알겠죠? 누가 자꾸 딱딱거리지? 누군지 모르겠네. 어떤 녀석이 잡히기만 하네 진짜. 21번 하나 보겠습니다. 21번. 어제 휘파람 분이랑 친구인가? 자, 누가 불었어요? 몰라요. 김우천? 아니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입니다. 로그 4의 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x에다가 마이너스 6은 0이다.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 알파분의 베타를 구하세요. 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치마. 봤죠? 봤죠? 내가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저게 0이야. 내가 백날 얘기해도 의미가 없어. 분류. 그래서 나중에는 분류? 아니 분류? 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겨울 돼가지고 바이블로 하던가 아니면 뭐 이제 마플로 하던가 교재를 하잖아요. 나올 때마다 옆에 자꾸 다 쓰라 그래요. 걔네들은 무조건 쓰라 그래야 돼요.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그리고 저 뒤에 루트 x가 0보다 크다야. 진수 조건. 그죠? 근데 결국엔 둘 다 풀어주면 뭐야? 0보다 크다. 아니야? 나중에 공부를 좀 해. 공부를 좀 해서 요런 형태에서는 진수 조건을 굳이 안 잡아도 구멍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험이 쌓이시면은 그때는 안 잡아도 되는데 아마 그런 경험은 안 쌓일 거야. 왜요? 알겠죠? 안 쌓일 거야. 하지 마시고. 자, 치환인데 치환을 하려고 보니까 밑이 달라요. 앞에 있는 애는 4고 뒤에 있는 애는 2입니다. 그죠? 누구를 치환해야 돼요? 4. 4를 치환한다고요? 말 같지 않은 4를 소리야. 바꿔야 되지. 4를 바꾼다고요? 네. 어떻게? 잘. 자, 어쨌든 밑이 다르죠? 밑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밑이 크기가 다른 거기는 밑이 4, 2. 물론 크기가 다르지. 하지만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단순히 크기가 다른 게 아니야. 밑변환을 떠올리셔야 되는 게 아니고 얘를 2로 만들든가 얘를 4로 만들면 되거든? 응?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이제 앞으로 써먹으시면 로그 2가 있는데 x가 있어요. 내가 얘를 갖다가 4로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에다가 제곱한 거잖아. 근데 준식을 유지해야 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도 제곱하면 되죠. 그럼 앞으로 쑥 약분되잖아 어차피. 맞아요? 밑은 작은 쪽으로 맞추는 게 편하냐 큰 쪽으로 맞추는 게 편하냐 개인 취향인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큰 쪽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얘를 4로 맞추시면 루트가 지워지겠네요. 맞습니까? 왜요? 왜 좋아해요? 왜? 선생님 저한테 네. 이라고 했죠. 2라고 했다고요? 네. 나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뭐 이 사람들 뭐야? 아니, 도대체 뭐야? 아니, 제가 4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4라고요? 이랬지. 그거는 아니 누구를 이 사람 이 사람 이게 국어 언어가 소통이 안 돼. 손 올리고 있어 얘. 너 앞쪽으로 방어를 한다. 사람 참. 내가 누구를 치환하냐고 그러는데 네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4. 그렇죠. 4라 그랬잖아요. 4를 치환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이 뭐 절이야. 어? 됐고 그거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예? 아주 그냥. 얘를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뭐예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야? 예? 자, 이 문제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니네가 인수분해 되는 건 되게 쉽게 잘해. 문제 인수분해 안 되면 못해.
그러면 안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됐다 생각하고 아까 가르쳐드린 것처럼 자 치환했죠? 얘는 방정식이에요. 원래 방정식의 근이 뭐예요? 알파 베타예요? 요거 물어보려고 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치환한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원래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 그러면 치환한 방정식의 근은 뭐예요? 아 알파 4베타. 뭐라고요? 아이 짠나게 진짜 얘기를 하지 마 그럴 거면 나 뭘 얘기를 했다가 뭐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아니래. 4의 알파 특히 평가요 진짜. 4의 알파 제곱 4의 알파 제곱? 아 4의 알파 제곱.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오답도 질러 봐야 돼요. 네, 틀리는 것도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선 틀릴 수 있고요. 좀 자기 생각을 자꾸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뭐라 그랬어? 알파요. 저거는 좀 아무튼 근데 이거를 틀릴 수 있구나. 아니 원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치환한 방정식의 근이 뭐냐고 물었는데 뭘 응이야? 아니 그럼 넌 뭘 대답한 건데? 나 뭐예요? 로그 4의 그렇죠. 로그 4의 알파 로그 4의 베타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야 x가 알파 베타라며. 아씨 그럼 t는 로그 4의 알파 로그 4의 베타 두 개잖아. 맞아? 근이 나왔지? 2차 방정식이 있지? 근과 계수를 할 수 있어. 물론 인수분해가 지금은 돼.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근과 계수를 하시면 두 근의 합이 1이잖아요.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뭐예요? 로그 4의 알파 로그 4의 베타라고.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다시 또 여러분이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 뭐야? 진수의 곱셈 아니야.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야? 4네. 주로 이런 문제에서 인수분해 안 되게 주고서 알파 베타 이런 거 구하라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생각 없이 푸는 거는 근과 계수 두 근의 곱이니까 마유 뭐 이런 거 정말 하는 거거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들은 그러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아무튼 이런 건 뒤엔 짜잘한 거고 치환을 했잖아요. 방정식에서 근의 모양이 바뀐다는 게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근의 모양이 바뀐다는 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제발 좀 쓰라 그래요. 바뀐 근을 좀 써놓으라 그런다고. 안 헷갈리게 원래 거랑.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자, 지수로그 방부등식에서 치환해서 푸는 특이 케이스들에 대한 건데 이 정도가 거의 치환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요. 점은 참고로 곱하기예요. 자 얘가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질 때 그때 치환한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느냐 근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냐 그거 연습시키는 겁니다. 방금까지 했던 거. 그러니까 얘를 2의 x제곱을 치환한 게 얘지? 이것까지 다 잡아줬다고 그냥 치환까지 다 해줬다고. 그랬을 때 어쨌든 이거의 근은 원래 조건에서 어떻게 바뀌냐 그거를 써보라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해봐라. 근의 조건이 바뀌는 그런 걸 좀 알아라 이거야. 뭐가 되겠어요? 원래 방정식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그러면은 치환한 이 2차 방정식의 t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거를 판단하실 때 여러분이 쉬운 거는 그냥 아까처럼 쉬운 거는 쭉쭉 부르시는 거 부르면 되는데 모르겠으면은 그래프 모르겠으면 그래프 누구를 그려? 얘를 그리는 거예요. 얘를. 그 말은 얘가 t축 여기가 x축 지수함수 요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양근 음근이라는 건 누구 값 얘기하는 거예요? x야 t야? x야
x가 양 하나, 하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t는 보니까 특징이 이 함수값이 t잖아. 어떤 게 나온다니? 어떤 게 나오니? 두 개 나오지 어쨌든. 두 개 나오지 t도. 두 개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나와? 특징이 뭐야? 하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보다 큰데 하나 나오죠. 얘는 0하고 무조건 여기가 1이잖아. 0하고 1 사이에 무조건 하나. 그 다음에 1보다 큰데 하나. 정확하게 이렇게 잡으셔야 돼. 응? 누가? 예근이. 요거의 근이. 요거까지 잡는 게 메인이야. 이 다음에 마무리는 해야 되긴 해야지. 뭐 해야 되겠냐 마무리는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0하고 1 사이, 하나는 1보다 크대요. 무슨 문제를 봤대요? 뭐라고요? 아니. 네,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일부러 그런 거예요 다들? 아니 뭐냐고 물어봤잖아. 틀렸다고 안 했잖아. 자, 어? 뭐냐고만 물어보면 다 아니래. 무슨 문제로 바뀌어요? 근의 위치. 그렇죠. 근의 위치로 바뀌죠. 근의 위치 뭘로 따져요? 함기축. 주입식 교육의 승리죠. 어? 자, 함대축. 근의 위치로 바뀝니다. 함대축.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프 그리시면은 두 근이 하나는 0, 하나는 1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근의 위치 문제. 근의 위치는 뭘로 따져? 함, D, 축. 함수값 판별식 축방으로 따지는데 지금처럼 두 근 사이에 조건이 있으면 뭐만 따진다? 함만 따진다. 그죠? 다시 말하면 쟤를 갖다가 뭐 FT라고 하면은 F0은 0보다 크다, F1은 0보다 작다. 이거 지금 다 보일 거야 마무리는. 알겠습니까? 이거 다 보일 거야. 나중에 내신할 때 다시 이건 확인할 거야. 여기서 뒤로는. 오케이?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 잡는 게 메인. 됐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2차 방정식 있어요. 또 이건 부등식이야. 아 지수 부등식 있어요. 얘가 모든 양에서 성립한대. 치환도 해줬어. 그럼 얘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 언제 항상 성립이냐? 이렇게 조건이 바뀌는 거를 따져봐라 이거죠. 뭐가 되겠어요? x가 모든 양수면 t는 1보다 크다에서 항상 성립한다 그래야죠. 왜? 역시나 위에 있는 그래프 재탕하시면 x가 0보다 크면은 그래프는 여기거든. 근데 그래프 여기라는 건 1보다 큰 데만 있거든 t값은. 그래서 다 그래프에서부터 오는 거야. 헷갈리면 그래프로 가셔야 돼. 안 헷갈리면 안 해도 되는 거고. 됐습니까? 요까지가 기본 유형이고, 자 밑에 거 보시면은 약간 치환해야 되는 애들이 조금 복잡스러워 보이는데 3번 보세요. 저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대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제곱 보이는데 우리가 연산할 때 먼저 안에서 잠깐 보시면은 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하면 뭐예요? 곱셈 공식입니다. 앞에 거 제곱 2의 2x제곱 뒤에 거 제곱 2의 마이너스 2x제곱 그죠? 더하기 2배에 둘이 곱한 거잖아. 근데 둘이 곱하면 얼마야? 지수법칙 해봐 얼마야? 1이잖아. 1 0제곱이니까 이 끝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4의 x제곱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된다고. 얘 4의 x제곱 아니야. 4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죠? 아니, 단순 계산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얘가 치환이 됐는데 선생님 식이 뭔가 이상한데요. 아 누구를 치환한 거냐면은 얘를 치환한 거예요. 어디 갔어? 얘를 치환한 거예요. 얘를 t라고 치환을 하잖아. 그러면 참고로 얘가 뭐냐? 얘가 그냥 이거 해보면은 뭐야? t 제곱에다가 빼기 2한 거라고. 알겠어요? 지금은 이게 메인은 아니야. 저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꿨더니 이거라고. 근데 아무튼 조건이 원래 방정식이 지금 서로 다른 원래 방정식이 세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이 치환한 t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응?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아직 뭐 교재에 나중에 이것도 역시나 심화 주제는 아니야. 심화 주제는 아닌데 여러분이 나는 이제 여기서 요 타이밍에 요거를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요 그래프. 여러분이 저 그래프. 저 y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리는 방법이 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죠? 2의 x제곱 그릴 줄 알죠?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요. 1에서 그죠?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릴 줄 알죠?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둘을 더하래잖아요. 그래프 덧셈하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이 참고로 공수 2 가서 뒤에 무리함수 할 때 한번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둘이 더할 거야. 자, 센터부터 더해요. 자, 0. 둘이 더하면 얼마야? 0일 때 둘이 더하면 얼마야? 2죠? 여기 찍히겠지 2에 그러면? 0일 때 그죠? 그 다음에 대략 요 정도 값을 볼게요. x 값을. 그러면은 요거에다가 요만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더하면 한 여기다 요만큼 올라가면 되냐? 너무 안 올라갔네. 자, 조금 더 올립시다. 요만큼 올라가면 되냐? 이런 식으로. 그쵸? 만약에 한 요 정도 값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만큼에다가 요만큼 더하면 돼요.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여기 찍혀요 값이.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저쪽은 이거 뭔지 보여? 지수구 자수구 간에 이거 뭔지 보여? 찍지 말고 뜬구름 잡지 마시고 y축 대칭이야. 근데 이거 도형에 대해서 배웠잖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도 둘이 똑같다는 거. 자꾸 바보를 해야지 찾죠. 니네한테 애초에 그런 걸 물어보질 않거든. 자,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이게 아니게 이렇게 안 물어봐. 그냥 니네가 알아서 찾아야 돼. 대칭성이 있으면. 자꾸 바보를 하셔야 된다고. y축 대칭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프가. 그래서 실제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냐면은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 지금 0에서 2로 마치 2차 함수처럼 그려지죠. 아볼처럼. 2차 함수는 아니고 실제로 얘 이름이 우리가 현수선이라고 그래요. 현수선. 사회 시간에 현수교 들어보지 않았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됐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가 아까 x가 실수가 3개래. 그러면 t는 뭐가 나와야 되냐? 얘가 그래프 그려주면 아까처럼 얘가 그래프가 이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운 거 아니냐? 여기가 x고 여기가 t로. 근데 x가 3개야. x가 3개가 나와. x가 3개. 요거의 x값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그럼 여기서 t 값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 x 값이 3개 나오려면 t는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얘가 지금 t축 아니야. 유선이 지금 얘가 t니까 얘가 t축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다가 t를 갖다가 뭐 이렇게 2개 갖다 쳐요. 이렇게 2개. x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여기가 x축 아니야? x가 몇 개 나와? 4개 나올 거 아니요? 하나, 둘, 서이, 너희. 그잖아. 그럼 x 값 네? 왜 2개? 아니 t가 어쨌든 2차 방정식이니까 최대 많이 나와봤자 2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가 2개 나올 거 아니야 최대. 물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아무튼 최대 2개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근데 지금 x가 3개라며. 그럼 지금은 4개니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t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하나가 그렇죠. 하나가 2 그리고 2보다 큰 하나는 2보다 위에다가 봐야 되겠죠. 맞아요? 다시 말하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시려면 요 치환한 방정식의 t라는 거는 근을 2랑 2보다 큰
실근을 하나 가져야지 실제로 x가 3개 나온다 이거죠. 여기다 그려보시면 t 값이 2랑 t가 2랑 그리고 2보다 큰 얼마인지 모르는 값이 나와야 x의 값은 여기서 0 하나 대칭으로 2개 해서 전체 3개 나올 수 있다고요. 요런 걸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쉬운 내용은 아니고 쉬운 내용이 아니니까 하는 거죠. 쉬운 거 보면 굳이 왜? 그죠? 자 밑에는 여기 이제 부호가 바뀌었어요. 곱셈 공식은 빠르게 넘어갑시다. 지금 이게 메인이 아니까.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럼 얘는 참고로 t제곱 플러스 2야. 정리하면 그래. 넘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얘가 원래 게 x가 서로 다른 2개. 그러면 치환한 방정식은 t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럼 얘도 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나는 저 그래프를 좀 알았으면 해서 y는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그러면 우리가 2의 x제곱 그릴 줄 알지. 2의 x제곱 이거 아니야? 그죠? 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를 갖다 뭘 하는 거야? 뭐라고요? 원점 대칭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거든? 둘을 더하라는 거잖아. 마이너스까지 줬으니까. 맞아요? 그럼 더하니까 우선 여기는 더하면 얼마 되겠어요? 0일 때는? 0 되겠죠. 얘가 1이고 얘가 마일이니까 빵 잡히겠죠. 0 지나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부터 여기 계산해 보시면 x가 이 정도라고 쳐. 그럼 이만큼에다가 이만큼 더하는 거잖아. 요만큼이 지금 근데 음수 값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한 요 정도 까서 요만큼 까서 한 요 정도 찍히겠죠. 여기는 한 이만큼에서 요만큼 까서 한 요 정도 찍히겠지. 여기는 한 이만큼에서 요만큼 까서 한 요 정도 찍히겠지. 계속 올라가네. 그래프가 쭉 올라간다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얘는 잘 보니까 무슨 함수냐? 아직은 잘 안 보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근데 이런 좀 바보로 타셔야 돼요. 원점 대칭이에요. 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보시면 얘랑 마이너스만큼 달라져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거든. 그럼 이쪽은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이게 거듭 지수 첫 단원에서 왜 y는 x의 n제곱 그래프 그려드릴 때 n이 홀수일 때 그래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거랑 좀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얘는 여기에서 참고로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빵. 집중 안 해줘. 여긴 접선의 기울기가 참고로 0이고요. 얘는 0이 아니에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려져요. 제 그래프가. 얘 그래프가 t축, x축, 0, 휙, 휙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여기 원래 x가 2개 나오려면은 여기 t는 뭐 나와야 되냐? 정말. 자, t는 뭐가 나와야 x가 2개 나오겠니? 0이 아닌데 모든 거? 모든 거? 아, t는 모든 거? 모든 거? 모든 거. 실수. 여기에서 하나, 두 나오는 개. t 값이 뭐가 나오면 그 t 값이 예를 들어서 2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때의 x 값을 찾으면 그게 얘 실근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x가 2개 나오려면 그럼 t가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면 돼요. 얘는 그냥 t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아무거나 2개만 잡히면 그거에 따라서 x 값도 무조건 2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도 치환을 해도 원래 조건하고 치환된 조건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요 두 가지 유형은 나중에 내신할 때도 하겠지만 이제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 정도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그래프 저런 그래프 지수함수인데 여기 이렇게 지수함수 2의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해지는 꼴 둘이 빼지는 꼴 요런 그래프예요. 알아두시면 좋겠다. 옆에 보시면 이제 로그 있어요. 로그 잘 해보세요. 하나만 해볼까? 여기 3번만 하고 마무리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로그 있습니다. 부등식입니다. 원래가 x는 0보다 크다 해서 항상 성립입니다. 자, 치환했어요. 써줬어요. 친절하게. 치환은 얘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언제 항상 성립으로 바뀌어야 되냐? 이 얘기이지. x가 0보다 크다 였으면 t는 조건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x는 0 점근선 증가 이거잖아. 근데 x가 0보다 크다 해서 항상 성립. x가 0보다 크다 해서 항상 성립. 그러면은 t는 t 조건은 뭐예요? 모든 실수 뭐라고요? 뭐?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마. 아니면 1보다 큰 t는 모든 실수죠. 쉽지 않죠? x가 0보다 크면은요. 보다시피 여기에 찍히는 값들이 다 t 값이거든요. 모든 실수 다 나와요. 로그 함수의 치역, 정의역, 양의 실수, 치역, 모든 실수 아닙니까? 얘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등식의 x의 범위가 좁죠. 제한이 돼 있죠. 근데 치환하면 오히려 전범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그 치환이 더 쉽습니다. 지수 치환보다. 네.